반갑습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 진행을 맡은 이친의 한만식입니다. 1억으로 3억 만들기에 프로세스 투자라는 주제로 매주 목요일 날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10번째 시간입니다. 시장이 큰 폭으로 이번 한 주 하락 출발했다가 오늘 또 시원하게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데 뒤돌아보게 되면 아직도 올라올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주와 같은 형식으로 일단 시장이 지금 크게 변동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시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지금 상황에서 프로세스 투자 5단계 실시간 매매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어떠한 매매 기법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은지 투자 기법에 대한 강의를 좀 더 진행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투자와 관련된 투자 성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신규 공략해보면 홈런주에 대해서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프로필 보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중심의 철저한 시장 분석, 실적 연계, 수급 호전주 밀착 공략, 매월 10% 수익을 목표로 연 100% 수익을 달성한다. 한만식 대표의 프로세스 투자, 지금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지난 방송 드릴 때 일부 하락 가능성도 있지만 전저점을 쉽게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또 주간 투자 전략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해드렸는데 주초에는 약간 흔들흔들 할 수도 있겠지만 주 후반 대외적인 정책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약간 후반에는 강세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대응하자 이런 전략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난 화요일 날 일부 출연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동시만기가 다음 주에 걸쳐 있고 지난달 지수 급락 때 이 파생시장 쪽의 외국인들 매매 동향이 상당수 아래쪽보다는 일부 위쪽으로 또 크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900에서 일부 좀 많다고 하게 되면 1900 한 3, 40까지도 반등 가능성을 열어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렸고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급등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더 이상 떨어지기보다는 일정 5월달 급락에 따른 되돌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함부로 매매하지 않고 조금은 그대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대로 관망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한 전략을 또 말씀드리고 있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전망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잠깐 드리게 되면 화요일 날 일부에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칠판 보시게 되면 과거 사례와 비슷하게 지수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쪽을 좀 보시게 되면 5월 달에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1차적으로 하락이 크게 되게 되면 21선 부근까지 일반적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이번 반등은 실패를 했었죠. 실패를 하고 다시 월요일 날 급락을 하고 지금 오늘까지 해서 결국은 21선까지 반등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과거 사례들을 쭉 보게 되면 대부분 급락이 나오게 되면 21선까지 급반등이 나오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작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작년 8월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이번과 마찬가지로 21선까지 반등이 실패가 되고 똑같이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전 저점이 전저점 지지가 된 케이스죠. 전저점 지지 같은 모양으로 전저점이 지지가 되고 결국은 21선 위쪽으로 이전 고점까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작년에도 연출이 됐었는데요. 이때와 비슷하게 이번 반등도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슷한 형태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게 되면 21선 위쪽 이전 고점까지는 지금 회복이 된 거고요. 이전 고점 1900이나 조금 많으면 61선, 121선까지 있는 이 1900에서 조금 많으면 1930 내외 정도까지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의 방향이나 또 종목의 움직임을 얘기 드릴 때 저는 수급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일단 그 시장별로 지금 외국인 투자들의 매매 동향을 좀 가지고 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물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이고 여기는 선물시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콜 옵션 시장 쪽의 매매 동향이고요. 여기는 풋옵션 쪽의 시장의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한번 전체 시장을 같이 본 건데 금년도 누적 연초부터 지금까지 누적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11조 매수를 하다가 요번에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 한 5조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5조 매도. 그리고 아직은 6조 보유죠. 6조 보유 상태. 뭐 여러분들도 체감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지수가 연초보다 지금 거의 위치가 같기 때문에 종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평가 손실을 보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외국인 투자들도 6조를 금년도에 매수했기 때문에 상당수 평가 손실을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이 떨어지게 되고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이 떨어졌다고 아우성을 치는데요. 사실 놓고 보게 되면 6조라는 금년도에 가장 많이 산 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때 손실이 가장 큰 것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제일 많이 울고불고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왜 울고불고 하지 않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이쪽에서 해답이 있는 겁니다. 선물과 콜과 풋 옵션 쪽에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게 우리나라 시장의 파생시장의 특징인데요. 여기서 매매하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쌍바닥을 만들고 이번 주에 특히 오늘이죠. 월요일날 개파락이 나왔으니까 오늘 크게 반등을 주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간만에 3천억 넘는 매수를 처음 보였는데요. 요 변동이 보이는 구간 동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선물이라는 것이 선행 시장이죠. 선행. 주식에 선행되는 시장인데 선행되는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난 4월 5월 중순이죠. 5월 중순부터 이미 선물을 매수 쪽으로 전환을 시킨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일단 방향을 잡았다라는 거고요. 특히 월요일 날 외국인들이 8,000개 선물을 매수한 게 시그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크게 반전 가능성. 지수는 월요일 날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외국인들이 선물을 8,000개 산 게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반전을 보일 수 있었던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콜 옵션이라는 것은 지수가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게 되면 수익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700억인데요. 마이너스 700억에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한 400억대까지 매수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일정 지수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요. 일단 콜을 매수했다라는 부분. 선물을 여기서 매수 청산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수가 상당히 빠졌을 때, 지수가 급락이 나올 때 금액적으로 보시게 되면 1200억 정도의 풋을 매도를 외국인들이 가져갔는데요.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풋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풋옵션 가격이. 그러면 시장이 계속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풋을 팔면 안 되고 하락한다면 풋을 매수해야 되는데 오히려 매수하지 않고 매도를 크게 했죠. 과거 사례를 보시게 되면 지수가 이렇게 급락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풋을 매도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결국 이러한 1,000억 규모의 풋 매도가 나타나게 되면 조만간 지수가 급반등하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나타났다는 거죠. 주식에서는 손실이 있었지만 선물과 또 변동성이 큰 옵션 쪽에서 이런 쪽 매매를 하면서 주식의 손실을 상당수 복구를 했다는 겁니다. 파생시장의 매매를 통해서 보험을 일부 들기도 하고 이 변동성으로 상당히 수익을 냈다는 얘기인데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냐면 오늘 지수가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콜옵션을 많이 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콜옵션 뭐 등가 기준으로 여기 현재 가격 비슷한 쪽으로 보시게 되면 장중에 이 상승률이 지금 보시게 되면 160% 정도 나오는데요. 장중에는 2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만 원의 매수를 만일에 했다라고 하게 되면 10만 원에 매수한 게 30만 원 정도의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200%의 수익이 오늘 이 콜 시장에서 그 수익이 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매매한 거를 잠깐 보시게 되면 콜 옵션 쪽입니다. 여기가 콜 옵션 쪽인데 외국인들은 100억을 팔고 개인은 오히려 68억을 사는 지수가 급등했을 때 여기서 오히려 큰 차익 실현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거꾸로 지난 그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하락할 때 풋에서도 또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간별로 매매했던 거를 좀 보시게 되면 지수가 콜옵션에서 오늘 지수가 급등했는데 급등하기 전에 쌀 때 콜을 샀다가 오늘 급등 시 매도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뭐 다 팔진 않은 거죠. 43억, 70억이니까 여기 지금 산 금액과 다 합치게 되면 금액적으로 일부 차익 실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지금 이 풋 쪽은 계속적으로 매도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선물도 계속 사고 있고 주식도 이제는 매수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하게 되면 시장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수급 구조를 계속 보고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좀 떨어지기보다는 아까 지수적으로 설명드렸을 때 위치가 21선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선물과 옵션 쪽의 매매 동향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다음 주 옵션 만기와 관련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어떤 쪽에 지수가 움직였을 때 수익이 상당수 나는 구조로 포지션들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것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이게 지수입니다. 지수가 올라가는 쪽이니까 외국인들은 오늘 28억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일정 최대 수익이 보이는 구간이 지금 보게 되면 현재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이렇게 구축되어 있고 오늘도 약간 추가 상승 쪽에 그런 쪽에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누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이번 만기가 선물과 그 또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한번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3천억 정도 수익입니다. 3천억. 3천억 수익이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1182억 손실이죠. 상당히 손실을 보고 있고 지수가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개인들은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지수가 아래쪽으로 가게 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수익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니까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갖고 있는 주식도 수익이 나고 옵션 쪽도 윗방향으로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수익이 나는 구조고요. 투신이 지금 900억 손실인데 여기를 넘어야 수익 구간으로 바뀝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게 되면 이 부분이 한 260 구간, 지수로 따지게 되면 260이면 여기 1957이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손실을 보는 251,
이렇게 보시게 되면 251 여기 사이니까 거의 1900대 정도까지는 만일에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 개인들이 더 손실을 보는 거죠. 1000억 손실이 아니라 2000억까지 손실이 더 배로 늘어나는 구조가 되고 이 손실이 외국인이나 아니면 투신의 손실이 복구되는 부분 또 증권이 손실이 최대한 줄어드는 부분 쪽으로 해서 전체 지금 개인 투자들하고 외국인 기관 전체 지금 포지션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가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사실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상당수 수익을 보는 그런 구조로 지금 파생 쪽에 포지션이 굳히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드렸던 구조대로 지금 개인이 만약 많이 손해보는 251이나 지수로요. 1900대 초반 정도, 1900 약간 안 되는 부분이고요. 투신이 수익을 보는 구간으로 그림을 잠깐 다시 옮겨서 보시게 되면 수익이 나는 구조, 합성으로 그러면 거의 260대까지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1950대 이상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의 위치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950대가 과연 어느 정도 위치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평선 61선, 121선 부근 정도까지 있는 부분이 1950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거의 많게는 100포인트까지 추가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만히 계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크게 하락하고 반등을 주고 또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이번 주 변동폭만 해도 100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상으로는 가만히 계시는 게 일단은 낫다. 함부로 매매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1900 이상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900과 1950까지 반등을 주게 되면 뭐 이렇게 올라온다고 쳤을 때 1900 회복 시 1900에서 1950까지 반등 후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그 대응 전략과 관련돼서는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보시고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과거의 그림으로 한번 시나리오를 잡아보는 경우가 되겠죠. 과거에 그렇게 보는 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일정 1900 지지받고 그냥 올라오는 경우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시장이 위쪽으로 터닝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작년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또 지루하게 박스로 흘러가는 경우의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재차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경우, 이런 경우, 올라가는 1번의 경우, 그 다음에 지루하게 박스로 흘러가는 2번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다시 빠지는 3번의 경우가 있는데 지금 3번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오늘 어제나 그 나온 뉴스들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들 또 ECB 쪽에서 금리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 3번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이번 중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와 관련돼서 위쪽의 가능성과 또 여러 가지 부양책의 그 결과 오픈이 실제 됐을 때 그것이 이렇게 썩 시원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박스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가능성을 좀 압축시켜서 시장의 시나리오를 좀 잡고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투자할 때 기분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좋은 경우, 박스의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은 위쪽으로 쭉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런 경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주까지는 1900에서 1950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 여기서 한번 이쪽 구간에 반등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현금화를 좀 하셨다가 1900이 안착되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지를 또 시장 상황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점검하고 다시 트레이딩을 한번 하자라는 쪽으로 대응 전략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과거의 여러 가지 그림들을 좀 보게 되면 좀 좋은 케이스로 좀 지나가는 경우들을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위쪽으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위쪽으로 하락을 보이다가 위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경우인데 지금 그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안 잡을지 이게 이런 N자 패턴으로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안 잡을지는 과거 사례나 이런 걸로 보게 되면 다음 주 지나면 결론이 납니다. 지금 날짜상으로 보시게 되면 바닥을 만들고 오늘까지가 지금 바닥부터 오늘까지가 13일입니다. 이 날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일을 지금 13거래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바닥이 확인되는 것들을 쭉 한번 보시게 되면 바닥이 확인되고 21선이 터닝이 되는 거를 확인되는 게 바닥을 만들고 21선이 우상향 되는 날짜 바닥부터 21선이 우상향으로 바뀌는 날짜가 20일 정도 여기는 걸렸고요. 금년도 초죠. 금년도 초에 한 20일 정도 지나게 되면 우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안 잡을지 이게 확인되는 날짜가 20일 정도 걸리는 부분이 포착이 되고요. 또 과거에 한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9월 26일 날 바닥을 만들고 21선이 우상향으로 바뀌는 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때부터 바뀌었는데 이때는 19일 정도 지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개를 좀 더 볼까요? 과거의 사례들. 급락이 나오고 터닝이 되는 구간들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때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21선이 우상향으로 바뀌는 날짜 여기는 15일 정도 나옵니다. 짧은 구간으로 나오는 거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지금 구간 자체가 보통 짧게는 15일, 길게는 20일 정도 보이기 때문에 오늘까지가 13일이니까 다음 주 동시만기 정도 지나게 되게 되면 날짜가 한 5일 정도 추가되죠. 그렇게 되게 되면 거의 이제 20일 정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21선이 우상향으로 바뀔지 안 바뀔지가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는 1900 위까지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전반적으로는 지수와 연동되는 종목을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리치맵 사이트 쪽을 잠깐 보시게 되면 제가 주간 단위로 전략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리치맵 사이트로 들어오시게 되면 각 전문가마다 이 투자 클럽이라는 거를 운영을 합니다. 투자 클럽을 운영하는데 클럽에 오시게 되면 클럽 투자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투자 전략이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매번 전략을 좀 올려드리는데 이번 주 주간 전략 전저점 이탈 없이 반등에 좀 무게를 보인다. 뭐 이런 쪽의 의견을 좀 드리고 있고 매주마다 의견을 드립니다. 매주마다 어떻게 대응하시라는 쪽의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그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출연하기 때문에 혹시 그 주간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사이트로 직접 오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안내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일요일 날 올려드렸던 부분들 잠깐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전체 시장 이번 주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밑으로 더 매도하게 된다면 다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급락이 나온다면 또 한 번 매수의 기회다라는 의견을 지금 드렸었는데요. 이런 것들 왜 하락할 수 있느냐, 어떨 때 하락하고 어떨 때 반등을 보일 수 있는지 이런 전략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올려드린 내용인데요. 똑같은 부분, 이전과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이런 저점이 지지되고 이런 패턴으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부분 결국은 떨어졌지만 내려오는 21선까지 반등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반등 쪽에 무게를 둔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의견을 드릴 때 과거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지금 지수가 급락이 나왔지만 또 일정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왔던 모습 중에 외국인들이 주식과
선물과 콜과 풋을 어떻게 매매했고 과거에도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랬을 때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 외국인들이 풋 옵션을 대량으로 매도합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근데 결국은 그 이후에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해서 지수를 다시 위쪽으로 뽑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을 보시게 되면 결국은 지금 최근에 선물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위쪽으로 반등이 나오는 사례가 과거에도 나타났는데 과거를 분석하다 보면 또 똑같은 형식의 매매 패턴을 보이면서 지수가 똑같은 형식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밑으로 좀 더 내려가시게 되면 그 이전의 사례가 또 똑같이 나오는데요. 작년 18월, 9월 사례 똑같습니다. 풋옵션 대량 매도가 있었고 풋옵션 대량 매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는 선물에 대량의 매수가 들어온다. 지금은 이제 요번에 선물 매수가 이번 주에 강하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수급을 좀 분석하다 보게 되면 지수가 저점을 이탈할 건지 아니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보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 수급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전체 수급의 지금 움직임들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그 다음에 과거의 기술적 패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또 감안해 보고 그 옵션 만기와 관련된 지금 포지셔닝의 동향들 또 과거의 날짜 이런 것들 좀 종합해서 정리해 보게 되면 한 다음 주까지는 1900대 그 초반까지는 반등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고 보여지고요. 1900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서 이제 갖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자료를 이쪽에다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똑같은 그 경험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그림 보시게 되면 4월 달에 지수가 2000포인트였었습니다. 4월 중순에 지수가 2000포인트였었는데 지금 밑으로 좀 내려와 있는 거죠. 지수가 오늘 검은색의 지수니까 1847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기, 기아차, LG화학, 현대제철, 대림산업,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아, SK이노베이션 각 업종의 대표 종목들의 4월달 지수 2000포인트에서 지금까지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 각 업종 대표주의 흐름입니다. 얼뜻 봐서 지금 지수보다 위쪽에 있는 종목은 두 가지입니다. 삼성전기하고 기아차. 제가 계속 그 4월달, 5월달 웬만하면 전차군단 종목으로 한 50% 정도 비중을 가져가시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렇게 만일에 포트를 구성하셨다고 하게 되면 주식에서 큰 손실이 없습니다. 주식에서 크게 손실이 날 건 없고요. 일부 충격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10% 정도 손실은 날 수도 있다. 왜?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금 엄청 손실이 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손실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 뭐 화학주, 철강, 건설, 기계, 그다음에 정유주를 만일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조금 다르죠. 지금 보시게 되면 밑에 지금 종목별로 흐름을 쭉 보시게 되면 지수가 내려온 부분들은 있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격적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10만 원, 10만 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에서 약간 떨어져 있으니까 뭐 한 2, 3% 정도 2%에서 한 3% 정도 손실이 나 있는 것 같은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대에서 지금 27만 5천 원. 현대제철이 지금 보시게 되면 10만 원 위에서 지금 9만 원 밑으로 한 15% 정도 손실이 나 있는 것 같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만 5천 원에서 지금 9만 원대니까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아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이 2만 원 이상에서 지금 떨어져 있는 거. 또 SK이노베이션도 보시게 되면 한 17만 원에서 지금 14만 원 밑에 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전차군단 제외하고 나게 되면 대부분 업종 대표 종목들 지금 많이 나폭과대로 얘기했던 뭐 화학, 철강, 건설, 기계
정유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 20%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매매를 안 했다가 치게 되면. 그러면 문제는 지수가 여기서 나중에 반등을 보일 때 이렇게 반등을 보이고 다시 갈 때 만일에 2,000포인트까지 6월 말에 또는 7월 중에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종목들이 그대로 지수가 2,000 올라가게 되면 똑같이 내 종목이 올라오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주식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지수가 1800에서 2000까지 다시 원위치가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똑같이 올라오느냐? 절대로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2000포인트로 지수가 반등을 보여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종목이 똑같이 올라오지 않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수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오늘 5% 급등했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4월달, 5월달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실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아무리 좋은 장이라 하더라도 시장은 언제나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되돌아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런 조정을 줍니다. 이런 조정을 주게 되죠. 아무리 강하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런 저렇게 중간중간 조정을 주게 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조정을 주고 있지만 결국은 다시 올라가는 V자 회복력을 보이는 거. 대한민국 주식의 특징은 급락이 나오면 급등이 나오는 게 우리 시장의 특징이거든요. V자 급반등. 모든 이런 조정대를 가보게 되면 결국은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이유는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G20이죠, 이제. 세계 경제의 한 축입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축에. 결국은 주가라는 게 경제 성장과 연동돼서 또 기업의 위상과 연동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은 V자로 올라오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V자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모든 종목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게 또 하나의 함정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요번에 하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실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손실이 과다해졌는지를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왜 손실이 났는지를 분석하지 않고 이 손실을 어떻게 복구하지? 라는 것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복구할까? 그동안 손실을 어떻게 복구할까라는 것을 뭐 상한가 몇 방 가는 거 없나? 20, 30% 급등할 거 없나? 이걸 찾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왜 손실이 컸지라는 것을 되돌아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다 되돌아보시게 되면 손절매라는 것들을 그때 손절매 했더라면 이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손절매 지킬 건지 지키셔야 됩니다. 손절매. 이런 하락장에서 손절매 10% 준수하셔야 됩니다. 준수하셔야 되는 거고 이 하락 때 방송 때마다 계속 설명드렸던 얘기들 종목 상담 특집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 대응과 관련돼서 시장이 하락할 때 종목이 똑같이 하락하는 종목은 갖고 계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드렸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종목들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은 떨어졌지만 시장과 다르게 올라가고 있는 덜 떨어지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종목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의 선택의 문제죠. 선택. 종목 선택이 어떻게 했느냐? 손절매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요 두 가지만 앞으로는 시장이 안 좋을 때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하셔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 요번 하락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명심해야 될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 올라왔을 때 어떤 식으로 종목을 바꿔서 대응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제가 홈런주를 매번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가능하면 시장보다 먼저 바닥이 확인되고 우측으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라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21선 위로 올라와 있는데 아직도 시장보다 약하거든요. 기관 외국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시장보다 약해요. 근데 지수가 어느 정도 급반등이 올라가게 되면 더불어 올라옵니다. 더불어 올라오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보조지표 이렇게 꺾이면 마찬가지죠. 올라오다 꺾이면 시장보다 약하다고 하게 되면 매도부터 하시라.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라는 겁니다. 매수가가 10만 원인데 매수가는 잊어버리셔야 된다니까요. 매수가는 잊어버리시고 다른 방법으로 투자 습관을 바꾸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산인프라코아도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저점이 높아진 거는 좋습니다. 저점이 항상 높아져야 되죠. 추세가 바뀌려면 저점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지고 올라올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꺾이게 되면 일단 한번 끊어주고 다시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왜? 이런 추세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지금 있거든요.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종목을 바꿔서 매매를 하셔야만 지수가 2000이 올라오고 2100이 가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쪽에 수익을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같이 시장에 상승이 나오는 거를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하게 되면 종목을 대응하는 종목을 바꿔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던 몇 가지 종목들 홈런주를 잠깐 한번 점검해서 좀 보시고 그런 시장보다 좀 다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보다 다르다는 얘기는 시장 지수랑 같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옆에 제가 그 지수의 흐름을 이렇게 표시해 드리면 지수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바닥 찍고 이렇게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벌써 5월 달부터 21선이 위쪽으로 바닥을 이미 만들어 놓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경우니까 올라가게 되면 눌림 조정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눌림 조정을.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추세가 이미 전환되어 있는 종목들. 많이 올라가면 조정 주고 많이 올라가면 조정 주기 때문에 이런 조정권에서 신규 매수를 노려보시라라는 쪽이고요. 차트를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종목으로 지난주에 소개시켰던 종목들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메일리어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다우기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지난번 홈런주에서도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21선 저점이 높아지고 21선이 우상향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각도. 반드시 밑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매수기가 있는 쪽으로 붙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우상향이 됐느냐 수급이 좀 붙어 있느냐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P 시스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마찬가지 이것도 여기서 방향 전환이 된 거 바닥을 만들고 우상향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수급이 붙어 있는 부분들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마지막 하나 소개시켜 드렸던 게 SBS 콘텐츠 여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부분 21선이 우상향으로 바뀌어서 올라갔다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파동으로 매매하시면 되는 거죠. 이 파동 자체로.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우측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뭐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나면 매도하셨다가 다시 매매하셔도 됩니다. 5%씩 두 번 먹으면 10%인데 한꺼번에 10% 먹으려다 보면 5% 먹다가 도로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시장 자체가 강하게 이렇게 돌기 전까지는 좀 하락이나 박스로 갈 때는 짧게 매매하셔도 괜찮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목표 가격을 좀
변동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신규로 홈런주 말씀드릴 것은 같은 모양새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지금 LG는 약간은 조금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아직 21선이 돌지 않았냐, 이게 아직 안 돌았는데 왜 벌써부터 매매하라고 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수급이 지금 붙어 있고 LG와 관련된 뭐 LG전자, LG디스플레이, 또 LG이노텍, 뭐 LG화학 관련되는 종목들, 자회사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터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주사 종목 쪽에서 터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주사의 대표 종목 하나로 LG를 말씀드리니까 마찬가지로 파동으로 매매하시면 되겠죠. 예. 내려와서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릴 때 같이 다른 종목과 연동해서 매매하는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매매했던 종목인데요. 바이오랜드라는 종목 지금 보시게 되면 저점이 높아지는 부분, 저점이 높아지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 장중에 상당히 좋았죠. 저점이 높아지고 이렇게 그림이 아주 재밌게 흘러가는 거니까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런 마디마디만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니까 5% 정도씩 한꺼번에 20% 손실 난 거를 상한가 2방 맞아가지고 복구하겠다라는 꿈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꿈을 버리시고 그동안 손실 난 그 잘못된 것은 빨리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조금씩 복구하시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BHI는 지난번에 한번 언급시켜드렸던 종목인데 큰 추세로 이렇게 우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번 출렁출렁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시장 충격에 크게 무리가 없고 기관들이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터닝됐을 때 매수 포인트를 잡게 되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장이 하락할 때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매매하시게 되면 손실이 적고 오히려 회복이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손실이 너무 많다고 자꾸만 밑에서 이 표현이 좀 그런데요.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으로 마음 졸이시지 마시고 가만히 내비두면 이런 추세로 실적을 믿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에 갖고 계시다 보게 되면 시장이 안정되면 오히려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안내를 잠깐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매매는 그렇게 좀 하시는 걸로 하고요. 지금 전체 그 무료 방송을 계속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장이 끝나게 되면 지금 리치맵 사이트 그 인터넷에 리치맵.co.kr라고 치시게 되면 저희 그 리치맵 사이트로 접속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 매일 저녁에 10시 반에 프로세스 투자 기법에 대한 강의, 지금 방송으로 하는 강의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뭐 얘기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온라인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 그 검색창에다가 리치맵 투자방송이라고 치시게 되면 저희 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전문가 방송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전문가 방송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그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쭉 나오는데요. 보시게 되면 무료인 경우에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여기 무료를 클릭하시게 되면 온라인으로 방송 참여가 되는데 회원 가입 절차를 좀 하시고요. 회원 가입 간단하게 하시고 하시게 되면 매일 저녁에 무료 방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따가 매일 밤에 10시 반에서 1시간 정도 야간 강의를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이트 잠깐 보시게 되면 사이트에 전문가 아카데미라는 여기 또 창이 별도로 있는데 전문가들의
매매 기법을 저희가 주식쇼 2부, 스트라이크 2부 때 저를 포함해서 각 요일마다 우리 전문가분들이 나와가지고 투자 기법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아카데미 쪽으로 가시게 되면 다른 전문가들, 저를 포함해서 다른 전문가들이 이 아카데미 강의를 녹화시켜서 오픈시켜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문가들마다 투자 기법에 대한 세세한 강의를 만일에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사이트로 오시게 되면 이런 그 강의 내용 들을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프로세스 투자에 대한 성과를 간단하게 좀 지난번에 좀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오늘 한번 같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16일 날 1억 계좌로 투자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이나 이런 걸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월 16일 날 지수가 1985, 그래서 5월 11일 날 1917까지 지수가 떨어져서 그때까지는 크게 잔고에 뭐 큰 손실이 없었습니다. 뭐 삼성전기, 기아차, 또 삼성생명 이런 쪽의 비중으로 일정 손실 없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5월 11일 날 주식 쪽에 전체 시장 연동돼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6월 달 오늘이죠. 오늘까지는 지금 잔고를 보시게 되면 저도 한 1,200만 원 정도 지금 손실이 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한 200포인트 충격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손실이 나고 있는데요. 다행히 그 외국인 투자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옵션 쪽 투자를 지금 하고 있어서 오늘 옵션 투자로 외국인들 상당히 많이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같은 기간 동안에 옵션 매매로 한 2,700 정도 수익이 나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1,500 정도 외국인과 비슷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 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